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테슬라 반년 내내 질질 끌어오던 리콜 문제 드디어 순차적으로 수리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오늘 주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 구형 모델이 터치스크린 메모리 부족 현상이라서 크게 테슬라 펀드멘탈 흔들리는 일 없겠고요. 이전부터 다들 알고 있는 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은 평타 쳤고요. 게임스탁은 $90에서 다시 영차 으쌰으쌰 하는데 거의 끝물이라고 보입니다. 애플 갑질 논란으로 1000억 원 상생 지원한다고 이야기 나는데요. 애플한테는 이 정도는 껌값이라서 큰 문제 아니지요. 오늘 가장 인상적인 점이 중국 기업들 주가 다 폭등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니오, 샤오퐁 주가 다 올랐죠. 텐센트만 직원 횡령으로 100명 해고하면서 주가 떨어진 거고요. 중국 기업들 다 오른 것은 미얀마 구테타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를 구테타로 인식하고 반민주주의 행위로 제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는 액션이 조금 미온적이라는 이야기이고요. 트럼프형이었다면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고 강력하게 한 방 먹었으면 중국 주식들 떡락했을 건데 바이든 정부 초기인 것도 있고 중국이 이전에 트럼프 정부 무서워서 주변 국가들 친미되는 거 못 막았던 거 지금 빠르게 제재하고 있고요. 미얀마 군부는 친중 세력이고 기존 세력은 미국하고 친하니까 중국이 주변 미국 동맹국들을 다시 쪼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중국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남쪽 육지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에는 좋은 국가인데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BYD 인수 지분한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말부터 또 돌아다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확실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중경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온 구독자님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다들 아시겠죠. 지난번 워렌 버핏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BYD 주말에 영상 업로드하면서 BYD가 전기차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부품 공급 업체로 변환하고 있다. 또 충분히 테슬라와 협력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도 풍부하지 않은 테슬라가 BYD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BYD에 투자하려고 하나? 오늘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뉴스가 몇 개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테슬라 BYD 인수한다고 시장이 완전 기대에 차오르고 있고요. 아티클에서는 테슬라가 BYD 지분을 20% 160억 달러 하나로 40조 원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분 10%는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 10%는 테슬라 주식과 교환한다는 방식이고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하고 중국 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로 테슬라가 직접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보험으로 BYD를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얀마 사태 겉표면적으로는 미얀마 군부 구테타 내전으로 보이지만 미중 간의 세력 다툼이죠. 시진핑이 먼저 잼 날린 거고요. 때문에 테슬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면 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제 거 집중 분석 영상 보시면 확실히 왜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BYD를 인수해야 되는지 아실 듯 합니다. 우선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해 첫날에 모델 Y 출시하고 매우 잘 팔리고 있고요. 가격도 33만 8천 위안으로 기존에 중국에서 팔리는 벤츠, 아우디, SUV하고 비교해도 가격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 폭스바겐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요. 2월에 중국에서 폭스바겐 전기차 SUV ID4를 19만 9천 위안 하나로 3,400만 원짜리 전기차 SUV를 출시했습니다. 작년에 세단 ID3 출시했었지만 테슬라 모델3하고는 가격 경쟁력도 크게 없고 성능도 별로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가격으로 SUV를 출시한 거고요. 3,400만 원의 폭스바겐 전기차면 정말 싼 거죠. 한국에서 소렌토도 옵션 없는 걸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전기차를 이 가격에 내놓는다는 말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작하는 2분기에는 확실히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갈 듯 하고요. 폭스바겐이 이같이 저가 공세를 지속하게 되면 테슬라 전기차가 올해 중국이나 유럽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폭스바겐은 상하이 폭스바겐으로 이 기업을 보면 중국 1등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 자동차하고 폭스바겐하고 합작한 자동차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이전에 한국의 쌍용 자동차 인수했다가 다시 되팔면서 논란도 됐던 기업이죠. 폭스바겐은 중국 현지 제조사를 끼고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로 출시가 가능한 거고요. 이전에 웨드부시가 중국은 테슬라 전기차의 심장과 폐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테슬라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리스크에서 폭스바겐과 같은 경쟁사 리스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테슬라를 따라올수록 테슬라도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BYD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결코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 4분기 어닝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테슬라가 차량 자체만으로는 폭스바겐하고 경쟁했을 때는 당연히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 FSD,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글로벌 1등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테슬라를 산 이유가 첫 번째, 외국 차라서 품질이 보장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다. 또 세 번째, 상하이, 베이징 일선 도시에서 번호판 구매 없이 살 수 있다. 중국 일선 도시에서는 번호판 가격만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차량 가격하고 비슷하죠. 대기 오염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게는 번호판 경매 없이 바로 제공해주고요. 테슬라가 여러모로 차량을 잘 만드는 것도 맞지만 작년까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테슬라와 제대로 경쟁할 만한 외국 차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한 해 중국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보면요, 테슬라 13만 대 1등이고요. 2위는 홍강미니 MPV, 3위는 오라 MPV, 4위는 아이오네스 광주 자동차, 5위는 BYD 친, 8위 BYD 한, 2위 3위는 초소형 시티카라서 제외하고 4위 아이오네스 중국 일선 도시 광저우를 기반으로 한 차량입니다. 일본 혼다랑 도요타하고 같이 협력하지만 이 일본 기업들이 CEO부터 전기차에 대한 의지가 폭스바겐이나 테슬라처럼 크지 않지요. 그 다음 경쟁해볼 만한 게 BYD인데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3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지만 차량 제조 수준은 2류, 3류 수준입니다. 즉 세단이나 SUV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만한 외국 차량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폭스바겐이 ID3 세단하고 ID4 SUV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테슬라하고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관리나 FSD가 우수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가성비를 더 크게 본다라는 점이 있고요. 중국인들이 테슬라하고 BYD를 놓고 보면 돈을 더 주고라서도 테슬라를 타려고 하겠지만 폭스바겐하고 비교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30년 넘게 중국 상하이 자동차하고 협력해서 차량 성능이나 AS 서비스, 인프라도 테슬라보다는 우위에 있는 거고요. 일단 중국이라는 곳이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국영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100% 지분율로 중국에서 외국계 자동차 업계로는 이례적인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미얀마 사태처럼 이런 미중 갈등에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BYD 같은 중국 본토 협력사가 필요한 거고요. BYD는 워렌 버핏이 2008년부터 투자해오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2020년 한 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일반 내연기관차 다 합쳐서 BYD의 판매량이 42만 7천 대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중국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글로벌 1등 자동차 시장이고요. 2020년 2,522만 대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만 2,531만 대, 판매가 더 많이 됐습니다. 미국, 유럽이 각 1,600만 대 생산하고 판매되니까 중국 자동차 생산 소비가 월등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하이 오토쇼가 글로벌에서 제일 크죠.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잡고 글로벌 1등으로 올라섰듯이 테슬라도 중국에서 전기차 1등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BYD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BYD의 매출 구조를 보면 테슬라와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BYD는 전기차 사업도 하지만 전기차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 테슬라 모델 3, 모델 Y로 인해서 시장의 파이는 하락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국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BMW, 일본 차가 중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중국 내수도 판매하고 자국의 수입도 하니까 BYD가 오랜 전기차 제조 경험을 기본으로 핵심 부품을 완성차들에게 공급해서 마진을 남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BYD 비즈니스 모델 수직 계열화인 핀드림 전략이고요. 유럽, 일본 차보다 빨리 전기차를 시작하고 양산을 했으니까 전장 부품, 셋시, 조명, 센서, 배터리,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반도체 같은 전기차 특성 부품에서는 BYD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에 중국 정부한테 100% 지분율 인정받았지만 자동차 부품은 100% 또 중국 제품을 쓴다고 했고요. 테슬라가 BYD 지분을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테슬라는 BYD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납품받을 수도 있고 BYD의 수익 일부도 테슬라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2008년부터 워렌 버핏이 투자하기 시작해서 지금 24.59%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히말라야 캐피탈 8.24%, 시티그룹 4.4%까지 겉모습은 중국 기업인데 실제로 자본은 워렌 버핏 우호 자본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테슬라가 더 부담 없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미래 전략이 차량 판매
판매 마진은 최소화로 하면서 꾸준히 현금이 창출되는 FSD나 테슬라보 소프트웨어로 마진을 더 가져오겠다 한 것처럼 BYD도 도저히 테슬라하고 유럽, 일본 전기차에 차량으로는 승부가 안 되니까 전기차 전용 부품하고 반도체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미래 전략을 변경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BYD의 주가가 올해 4배 이상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BYD는 절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기차 회사가 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요. 상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확실히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52%로 완성차보다는 부품 생산 위주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하고 있던 스마트폰 부품과 조립이 38%, 배터리 사업이 7.82%,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부품 영역에서 시장의 파일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판매 지역 비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40%로 동기 대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확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떨어진 것이 비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차량 전체 마진이 3분기 27.7%에서 4분기 24.4%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이 38% 이렇게 마진율이 남는데 테슬라는 지금 연구개발이나 설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차량 마진을 낮출 수 없는 실정이고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 한 대 팔면 얼마 남는지 마진율을 보면요, 24만 9천 위안에 모델3 한 대 팔면 마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5만 위안 800만 원 정도 남고요. 원가는 19만 9천 위안인데 BYD하고 협력하면 이 구매 원가적인 측면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모델 Y 마진율이 24%로 마진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테슬라도 이 정도 판매하는데 폭스바겐이 20만 위안 안 되게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부품에서 중국 본토 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고, 또 완성차 마진도 최대한으로 줄였다는 것에 있죠. 제대로 테슬라하고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 1등 놓고 한판 하겠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갈수록 자동차 완성차의 EPS는 낮아지고 자동차 부품 회사만 EPS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 점을 잘 알고 BYD를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거고요. 이번 4분기 테슬라 EPS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0.82달러로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기관들이 이번 1분기 EPS를 더욱 낮게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퍼포먼스나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